1. 평온했던 노후의 시작. 김태수 할아버지와 이윤정 할머니는 70세와 67세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두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했고 할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다. 퇴직 후 10년 동안 부부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자식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을 이어갔다. 두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큰아들 김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작은 딸 김지혜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네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2. 갑작스러운 위기. 그런데 2023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큰아들 민수가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민수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졌다. 얼마나 큰 일이니? 빚이 3억 정도 생겼어요. 회사 정리하고 개인 보증도 서 있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려우면 뭐든 해주고 싶었다. 결국 두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여보, 집을 팔면 민수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전세라도 얻어서 살면 되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동의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자식이 더 소중했다. 3.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다. 아파트 매각으로 아들의 빚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부부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매달 전세금,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도 한숨을 쉬었다. 주변을 알아봐도 70세가 넘은 노인을 고용하려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4. 유튜브 광고와의 운명적 만남.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광고가 하나 나왔다. 나이 상관없이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월 100만원 수익. 집에서도 가능한 온라인 비즈니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나이 상관없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호기심이 생겨 광고를 끝까지 봤다. 정말 가능한 걸까? 반신반의하면서도 할아버지는 전화번호를 적어뒀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센터입니다. 저 광고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 정말 나이가 상관없나요?
저는 70살인데, 물론이죠.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5. 설명회장에서의 어색함.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서울 강남의 한 세미나실을 찾았다. 설명회장에 도착하니 30-4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할아버지는 유독 눈에 띄었다. 아, 저 혼자만 늙었네. 할아버지는 위축감을 느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할아버지인 것이 부끄러웠다. 여러 번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지만 민수의 낙심한 얼굴이 떠올라 자리를 지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비즈니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일본, 유럽 등에서 명품이나 인기 상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요즘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지만 언어 장벽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워해요.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흥미를 느꼈다.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다. 6. 마음을 정하다. 설명회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다.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결정되었다. 여보, 나 그거 해보려고요. 정말요? 괜찮겠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민수도 그렇고 지혜네도 생활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도움이 되려면.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다. 7. 젊은 멘토와의 만남. 교육을 시작한 첫날 할아버지는 또다시 나이 차이를 실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친절한 젊은이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35살이에요. 준호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많이 어색할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이 이런 걸 도전하시는 게 대단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놓였다. 8. 컴퓨터와의 첫 번째 전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할아버지는 첫 번째 큰 벽에 부딪혔다. 바로 컴퓨터였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이 뭐예요? 2번 빠르게 누르는 거예요. 강사의 설명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젊은 교육생들은 금방 따라 했지만 할아버지만 혼자 뒤처졌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 준호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줬다. 마우스 잡는 법부터 키보드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씨. 미안해요. 별 말씀을요.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9. 밤새우며 공부하다. 첫날 교육을 마치고 집에 온 할아버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교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 해봤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키보드를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전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드디어 할아버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10. 코피까지 쏟으며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코피를 쏟았다.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고 긴장하며 살다 보니 몸에서 신호가 온 것이다. 여보, 그만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말렸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교육비도 내고 시작한 일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가족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11. 첫 번째 주문의 기적. 교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다. 일본의 인기 화장품을 찾는 고객이었다. 할아버지, 주문 들어왔어요. 준호가 전화로 알려줬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상품 가격은 7만 원, 배송비와 수수료를 포함해서 10만 원에 판매했다. 수익은 3만 원이었다. 여보, 팔렸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부르며 소리쳤다. 두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70세에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다. 정말 대단해요, 여보.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12. 점점 늘어나는 주문. 첫 번째 성공 이후로 할아버지의 자신감은 크게 늘어났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에는 월 10개 정도의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균 수익 3만 원씩 계산하면 월 30만 원 정도였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점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만족할지 알게 되었다. 2달 후에는 월 신계까지 주문이 늘어났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생활비 걱정은 없겠어요. 13. 예상치 못한 위기.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김태수 씨시죠? 가짜 상품 판매 신고가 들어와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가짜 상품이라니? 자신은 정품만 판매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일본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깍듯하게 사과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했다. 14. 좌절과 재기. 경찰서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크게 낙심했다. 3개월 동안 번 돈보다 과태료가 더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다. 여보, 나 이거 못하겠어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조심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위로해줬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준호도 위로 전화를 걸어줬다. 할아버지, 저도 처음에 비슷한 실수했어요. 이제 정품 인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젊은 멘토의 격려에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15. 더욱 신중하게. 위기를 겪은 후 할아버지는 더욱 신중해졌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고 정품 인증서까지 챙겼다. 비용이 조금 더 들었지만 안전했다. 한 달 후 다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품들로만 구성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품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고객의 감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보람을 느꼈다. 16. 월 300만 원의 기적.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안정화되었다. 월 평균 100개 이상의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 수익은 300만 원을 넘어섰다. 여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할머니도 놀라워했다. 70세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니. 할아버지는 이제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고객 상담, 배송 관리까지 혼자서 척척 해냈다. 17. 아들의 새로운 시작. 할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동안 아들 민수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민수는 아버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동시에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민수의 새 사업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끈기를 배운 것이다. 18. 당당한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10만 원씩 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용돈 줄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손자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뿌듯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딸 지혜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좋은 음식점에서 오마카세도 먹었다. 아버지 덕분에 이런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혜의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19. 윤정, 그녀 브랜드의 탄생.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단순히 구매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까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윤정, 그녀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주로 중년 여성들을 위한 해외 명품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을 취급했다.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할머니의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라는 스토리도 감동적이었다. 20. 안정적인 성장. 윤정, 그녀 브랜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할아버지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고객들에게 인정받았다. 가짜 상품 사건 이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도 신뢰를 더했다. 월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어섰고 순수익도 500만 원에 육박했다. 70세 할아버지가 이룬 기적 같은 성과였다. 여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니도 이제는 할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포장 작업이나 고객 상담을 함께 도와줬다. 21. 새로운 강사로 변신. 2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처음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서 강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말 저 같은 늙은이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야말로 가장 좋은 강사예요.
실제 성공 사례이니까요. 교육기관 담당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 22. 젊은이들의 스승. 강의실에 들어선 할아버지를 본 젊은 교육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70세에 시작해서 월 500만 원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에 젊은이들은 감동받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23. 모두의 인정. 할아버지의 강의는 큰 인기를 끌었다. 젊은 교육생들이 먼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준호도 할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24. 가족의 자랑. 할아버지의 성공은 온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민수도 아버지를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지혜도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버지는 70세에 창업하셔서 대성공하셨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이야.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25. 새로운 꿈. 이제 할아버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윤정, 그녀 브랜드를 더욱 키워서 젊은 직원들도 고용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것은 자유니까요. 할아버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26. 삶의 교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70세든 80세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다. 가족을 위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함. 할아버지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성공을 만들어낸 비결이었다. 27. 영원한 도전 정신.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28.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할아버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상담을 받곤 했다. 선배님,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나이는 핑계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은 항상 진솔하고 따뜻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컴퓨터도 모르고 인터넷도 어색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29. 지역사회의 롤모델. 할아버지의 성공담은 지역신문에도 실렸고 동네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경로당에서는 할아버지의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김태수 씨, 우리 경로당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33년 후의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윤정, 그녀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젊은 직원 3명을 고용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율이 80%를 넘는다. 할아버지표 정직한 사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30일. 가족의 완전한 회복. 민수의 새 사업도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끈기와 성실함으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엔의 가정도 더욱 안정되었다. 할아버지의 지원과 격려로 남편도 승진하고 아이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32. 할머니의 역할. 할머니도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역할이 아니다. 윤정, 그녀의 고객 상담과 상품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저죠. 할머니의 세심함과 배려심이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33. 새로운 도전과 확장. 최근 할아버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이다. 할아버지의 쇼핑 노하우라는 채널을 통해 해외 직구 팁과 상품 리뷰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본다면서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75세가 된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할아버지의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 34. 사회적 기여. 성공 이후 할아버지는 사회 환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매월 수익의 일부를 독거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저처럼 늦게나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도와야죠. 또한 실버 창업을 꿈꾸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5. 언론의 주목. 할아버지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창업 관련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도 계속 받고 있다. 70세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창업 성공기. 가족 사랑이 만든 늦깎이 CEO의 감동 스토리. 언론의 헤드라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보여준다. 36. 다음 세대에게.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귀중한 가치들을 배우고 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필로그 진정한 성공의 의미. 김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도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준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사업장으로 향한다. 7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꿈을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늦은 때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김태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